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담화에서 규제를 개혁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인데요. 뉴스타파가 종합적으로 짚어본 결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재벌이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었습니다. 먼저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균형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개혁뿐입니다.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입주규제 최소지구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업무용으로 엄격하게 나누어 해당 용도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입주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돼 땅 주인이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층수 제한과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앨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알짜배기 땅을 사서 규제가 풀리기만 기다려온 재벌그룹에게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삼성생명이 2,300여 원을 주고 산 서울 삼성동의 한 건물. 간판도 없고 출입문은 닫혀 있습니다. 입주해 있던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9월 대구로 이전한 뒤 6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과 건물을 놀려두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그다지 조급해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입지 규제가 풀리기만 하면 땅값으로만 1,0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근에 있는 한전이 내년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 일대가 통합 개발될 가능성이 커 땅값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룹의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한전과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등을 합쳐 모두 14만여 제곱미터의 땅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성수동 삼표 레뮤콘 대지에 110층짜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가 서울시의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에 막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입주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 개발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92년 제곱미터당 294만 원이던 땅값은 현재 943만 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3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나 3종 일반 주거지인 이곳에 백화점과 호텔 등 상업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땅값은 수십 배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인근의 그 매매된 시세를 보면은 적게는 평당 2억 5천에서 높게는 4억 5천 선에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적게 평당 2억 5천만 측정하더라도 땅 부지 면적이 13,000평이 넘으니까요. 대략 시세로는 약 3조 2천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고요. 롯데칠성에서 매입한 지는 한 40년이 넘었는데요. 롯데칠성에서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벌어든 수익보다 해당 땅 가격이 올라가지고 벌어든 수익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대표적인 땅 부자 재벌입니다.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123층짜리 빌딩이 완공되면 롯데그룹은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값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 매입 당시보다 3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토건 재벌들이 해외 건설이나 이제 공사에서는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본 적자를 국내에서 다시 한번 이득을 이제 마련하려는 이런 지금 조치로 보이는데, 거기에 또 정부가 호응해주고 다시 한번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또 토지를 가진 기업들한테 그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시장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과이득 환수제와 소형 평형 의무 비율 같은 규제 정책 폐지로 혜택을 보는 곳은 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입니다. 강남구는 올해 관내 30-40년 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규제 완화가 재건축에 좀 도움이 됐나요? 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서부터 모든 조항이 저희한테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주택 정책의 정상화로 가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기대를 하시나요? 목표는 평당 4천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지금은 3천입니다. 그러면은 한 30% 올리겠다. 서울 잠실 주공 5단지도 재건축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3,9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인근 지역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집값이 호가 기준으로 1억 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환수제하고 소형 아파트 완화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 올란 거예요.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올란 것이 지금 그 며칠 전에 거기 발표 나고부터 올란 게 한 1억 정도. 한 1억 정도. 불과 2-3일 만에. 예, 2-3일 뭐 3-4일 그렇게 됐지.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통해서 수혜 볼만한 단지는 한 전국에 한 442개 단지 13만 8천 세대 정도가 되고요. 서울만으로 국한해서 본다면은 한 200개 단지 정도가 서울에서 혜택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강남 4구에 속해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자칫 주택거래 활성화를 빌미로 되레 집값만 부추겨 부동산 가격 거품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설사 성공하더라도 경제에 상당한 이제 부작용이 우려되고 특히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거 불안정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